갑니다. 네, 아까 베리님 제가 말했던 그 차, 바퀴는 아반떼, 몸통은 소나타, 헤드라이트는 그랜저, 엔진은 포터,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차는 어디 가서 AS를 받느냐? AS 제가 못 받는다 그랬더니 용화대 가서 받으면 된다고. 자, 콩이TV님, 기자들 채용 조건이 없나요? 아니, 채용 조건 세죠. 뭐 학점도 좋아야 되고요. 뭐 토익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와서 만들어내는 기사가 다 그딴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저같이 기사 가지고 취재해서 쓰라고 이렇게 닥달하는 데스크도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어떻게든 빨리 짜집기 빨리 해가지고 온 애들을 보고 좋다 그래요. 그리고 뭐만 한다? 돈벌이 광고만 하려고 드는 거죠. 데스크가 전부 다 광고 따내는데 눈이 벌게 가지고 있으니까 뭐 경제지가 뭐 제일 심하긴 한데 경제지 종합지 뭐 따질 거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광고 따오는데 눈이 벌게 가지고 있고요. 광고 잘 따오는 뭐 데스크가 승진하고요. 뭐 그래요. 요즘 뭐 다 그렇고요. 뭐 볼 거나 뭐 있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짜집기 하고요. 뭐 일껏 뭐 그 좋은 실력, 그 좋은 학점으로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짜집기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참 답답합디다. 근데 이제는 뭐 어떻게 말도 안 들어 이제. 콩이TV님, 클릭수 장상가 이 짜집기 취재 안 하고 짜집기한 기사가 제목만 섹시하게 뽑아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클릭이 많이 나오거든. 그때부터 애들이 취재를 안 하고 짜집기를 해. 근데 짜집기를 하는데 이게 같은 주제로 이렇게 맥락이 있어가지고 짜집기를 하면은 그나마 낫죠. 근데 맥락이 다 틀려.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은 같은 기사가 아닌 거를 같이 묶일 수 없는 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기사처럼 써내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검찰이 공소장 어쩌고 떠들었지만 언론 플레이에 결국 실패.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엊그저께요. 연휴가 시작될 무렵에 갑자기 그 동아일보에서 단독이란 걸 막 냈어요. 연휴 앞두고 동아일보가 갑자기 단독을 엄청 많이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 단독 쏟아낸 거 보니까 내용이 뭐다? 야, 야리꾸리해? 이런 거였습니다. 단독 이재명 대장동 428억 뇌물 약속 승인 공소장 적시. 이 공소장이 누구? 김용 공소장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똑같은 기사를 1월 20일 날 쓰고 1월 22일 날 쓰고 두 번 같은 내용인데 두 번을 우려먹어요. 뇌물 약속 보고받고 승인, 뇌물 약속 승인, 뇌물 약속 같은 기사를 두 번 우려먹었어. 똑같아 기자도 장은지, 유원모, 허동준, 장은지, 유원모, 허동준 단독. 말만 살짝 바꿔가지고 두 번 우려먹어요. 자, 이거는 뭘 말하느냐? 검찰은 아마 이 단독 기사를 내놓으면 이제 모든 언론사가 받고 그래서 이 설날 차례상에 이재명이 이 입방아로 올라갈 것처럼 그거를 노리고 이걸 터뜨린 거야. 그런데 이 검찰의 계획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아니 지금 이재명은 워낙에 많이 떠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더 이상 이재명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제는 너무 식상한 거예요. 슬슬 대장동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슬슬 식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검찰이 계속해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지금 이재명만 죽이고 있는데 이 이재명만 물어뜯고 있는 검찰의 행보가 슬슬 사람들도 신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별로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대화거리가 안 돼. 아니 계속 그걸로 떠들려니까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야.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지 대화거리를 써먹죠. 마치 검찰이 그 이명박 때
선거 때만 되면 노무현 대통령 우려먹었었거든요. 지금 검찰이 계속 그것만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은 뭔가 좀 지들이 지금 이게 불리하다는 걸 모르나 봐. 예?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다음번에는 검찰한테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검찰이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물어뜯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선거 때만 가지고 때만 되면은 노무현 가지고 물고 늘어졌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처음 시작된 게 상설특검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검찰은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무력화시키려고 지금까지 생쇼를 다 했어요. 상설특검 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공수처가 들어왔죠. 예. 자, 이거는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검찰은 자꾸 이거를 공수처니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오바지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 머릿속에는 아 이거 해야 돼로 가버렸어요. 어느 순간 상설특검 해야 되겠다. 공수처 해야 되겠다.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을 물어뜯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특검, 상설특검, 그 다음에 공수처를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듯이 지금 이재명을 물어뜯고 있는 이 검찰, 자기들 딴에는 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뭘로 남느냐? 아, 검찰 되게 더럽게 그냥 오랫동안 사람 하나 죽이려고 되게 그냥 별짓을 다 하네? 라는 인상이 남는 거예요. 막 여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많이, 또 단독 쇼를 했지만 실제로는 효과는 별로 없었다. 동아일보가 이번에 검찰과 작당을 해서 또 저질 단독 쇼를 하려고 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너무 이재명 가지고 오래 우려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별로 언론들이 막 지랄하고 있어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또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따름이지 그게 크게 이 영향을 못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이미 같은 내용이 지난해 그러니까 몇 달 전에 한번 나왔었어. 이미 나왔던 걸 재탕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동아일보는 자기들이 단독이라고 마치 새 거가 나온 것처럼 떠버렸지만 실은 이게 몇 달 전에 한번 써먹었던 거예요. 몇 달 전에 한번 써먹었던 재탕이었습니다. 지들은 아마 모르고 있어. 자, 뭐가 재탕인지 한번 볼까요? 자, 몇 달 전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작년 11월 9일에 난 기사예요. 자, 보세요. 조선일보 단독 이재명 측근 김용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 돼 있었죠. 자, 내용이 거의 똑같죠? 이재명 등장, 김용 등장,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다 등장하죠? 이미 한번 해 먹었던 기사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난 몇 달 전에 나온 그 기사보다 내용은 더 부실하다는 거. 보세요. 자, 옆에 이 기사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공소장 중에 이재명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인지했거나 지시했는지는 못 밝혔다라고 돼 있죠. 공소장 20여 쪽짜리 공소장에 이재명이 여러 차례 등장 안 하는데 인지했거나 지시했는지는 못 밝혀. 사용처도 증거 제출 못해.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창작 소설 절필시킬 것이라고 대단히 강력하게 반박을 했다는 내용이 있죠.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한 공소장이나 이번에 공소장이나 같은 공소장이에요. 같은 김용 공소장이에요. 근데 이때는 내용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보세요.
공소장에 이재명 약속 승인 공소장에 적시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그냥 지시했는지는 못 밝혀 라고 돼 있잖아. 봐요. 약속 승인 공소장에 적시 보고받고 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그랬는지 못 밝혀 라고 썼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장동 428억 뇌물 약속 승인 공소장에 적시, 이재명이 그렇게 했다라고 적시했죠. 이렇게 썼죠, 기사를. 그런데 자, 몇 달 전에 뭐라고 썼다? 예, 인지했거나 지시했는지 못 밝혀라고 썼네요. 자, 그죠? 예. 인지했는지 몰랐다고 인지했거나 지시했는지 못 밝혀. 예. 그런데 승인했다며. 근데 똑같이 어디 공소장? 김용 공소장이야. 예? 똑같이 김용 공소장이에요. 자, 똑같이 이건 김용 공소장인데 한쪽에서는 지시했는지 못 밝혔다 그러고 여기에서는 보고 예, 했다 그러고 예. 이 자, 결국 뭘 말한다? 예. 그 기자도 공소장을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지. 공소장 제대로 확인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기사를 썼다는 얘기지. 자, 한마디로 예, 제대로 참 기사를 쓰려면 뭐 좀 확인 좀 해보고 써야지. 진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한 거죠. 예,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뭐 눈에 확 보이시죠? 뭐 더 설명 길게 안 해도 되겠죠? 예. 조수님, 복사도 계속하면 흐려져서 못 알아보는데 이 찍들이 알아보겠어요? 에휴, 우려 먹는 건지 예, 몰라 쟤들은. 송이님, 예, 장용진 기자님 끝까지 함께 합시다 라고 하셨고요. 예. 푸른 하늘님, 지들끼리 장난하냐 기자들아. 예, 진짜 장난하냐 이 자식들아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시죠. 아니 지들이 그렇게 써놓고 못 밝혔다고 써놓고 갑자기 공소장에 그런 게 썼다고 있다고 또 썼어. 이게 뭐야? 앞뒤가 몇 달 만에 이렇게 틀려지나요? 같은 공소장에 이렇게 틀려집니까? 아니 공소장이 그새 바뀌지 않았나요? 예, 못 바꿉니다. 공소장은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바꿔요. 공소장을 바꾸려면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소장 한 번 들어가면 못 바꿔요. 따라서 몇 달 전에 없었으면 지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아일보 기사는 뭐라고 썼다? 몇 달 전에는 없다고 쓰여진 거를 지금 있다라고 썼어. 이건 뭘 말한다? 예,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기사 썼다 라는 거지. 뭐 어느 쪽이 확인 안 하고 기사 썼는지는 쓴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미 여기서 뽀록이 났죠. 엉터리 기사라는 거. 자, 기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썼는데 이렇게 기사를 엉터리로 썼는데 여러분 이게 언론 플레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되죠. 될 수가 없지. 게다가 지금 법원에서도 여기저기서 서서히 검찰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자, 김용 공소장이 전제 사실이 너무 상세하게 돼 있다. 이거 정리해라. 예. 야, 공소장 이따구로 쓰면 안 돼. 다시 써와. 좋게 말했지만 판사가 너무 좋게 말했어요. 공소장에 전제 사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정리하세요. 라고 했지만 야, 공소장 다시 써와. 이게 뭐야 이게? 라고 야단친 겁니다. 기사를 한번 볼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19일 김용 전 부원장의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에 이렇게 상세하게 전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과거에는 특히 공안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길게 쓰는 경우가 있었지만 2019년 이후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된다. 확정된 판례만 5건 정도다. 공소장 자체는 법적 구성 요건 위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간략히 정리해라. 자, 좋게 말했지만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공소권 남용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공소장 다시 써와. 공소장 다시 써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미 검찰의 의도가 하나씩 둘씩 여기저기서 차질을 빚고 여기저기서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서 빵꾸가 나기 시작하니까 검찰도 지들이 몇 달 전에 우려 먹은 건지도 모르고 또 써먹는 거지. 예? 공소장 이 얘기가 나오니까 야, 그 공소장이나 한번 풀까? 라는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달 전에 이미 한번 써먹었던 거고 그때는 또 전혀 다른 내용으로 써먹었던 거지. 그랬는데 이제 또 뒤집는 거지. 그러니까 몇 달 전하고 지금하고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생긴 거예요. 자, 김용 부원장님한테 응원 편지를 보내자라는 그 댓글 올려주셨네요. 베리님. 네. 김용 부원장한테 여러분들 혹시 좀 응원의 댓글, 응원의 편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검찰 스스로도 지금 스텝이 꼬이고 언론도 스텝이 꼬이고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야단치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참 요즘 아마 그 사면 초과일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또 준비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결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동규와 김만배가 돈을 어디 썼는지 이와 관련해서 사실 한 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진짜 한 방이 이거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유동규는 자꾸 돈을 이재명 대표한테 갖다 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니가 다 썼네 임마 이렇게 돼버리면 야, 니가 갖다 줬다는 돈 아이고 니가 썼네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겠죠. 검찰도 더 이상 억지를 쓸 수 없게 될 겁니다. 유동규도 계속 거짓말 못 할 거예요. 즉 유동규와 김만배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지금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420억 중에 140억은 이미 누구한테 갔다? 박영수한테 갔다는 게 이미 드러났죠. 그런데 뭐. 자, 그리고요.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은 누구 거라고요? 유동규 거라는 게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을 겁니다. 심지어 남욱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장동은 유동규 사업이라고. 남욱이 남욱이 정영학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유동규 뒷담화를 막 까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뭐 요새 대장동 사업이 아니 유동규 사업 다 됐어. 이제 대장동 유동규 사업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딴소리 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유동규가 이 대장동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다 썼는지가 지금 나오면은 이제 더 이상 검찰도 헛소리 못하는 거죠. 대장동 사업은요, 유동규를 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유동규 빼고는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유동규 지가 해먹은 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을 댄 거는 남욱, 정영학, 조우형, 이강길 이런 사람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아왔어. 지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박영수한테 박영수가 야야 김만배를 끼고 해. 니들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자꾸 검찰에 붙잡혀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도와줘야 되고 그러던데 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만배니까 김만배 데리고 와서 사업 진행해봐.
그래서 실제로 김만배는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업을 다 컨트롤합니다. 검찰 수사도 컨트롤하고 뭐 검찰 수사 무마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경쟁자는 감옥에 쳐넣고 그리고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처발라가지고 부정적인 기사 안 나가게 만들고 그냥 김만배가 뜻대로 다 주물럭대요. 그런데 김만배가 주물럭댈 수 없었는 게 하나 있겠죠. 일단 성남시하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성남시에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구다? 유동규인지. 유동규는 처음에 김만배한테 돈만 좀 뜯어먹고 말라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어찌 된다? 이거 놔줘. 나 몇 푼 먹고 떨어질 게 아니고 여기 지분을 날 줘.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을 그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한테 박영수한테 좀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유리하게 일처리를 해주고 자기는 그 지분을 받아 먹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 박영수, 유동규, 김만배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흔적은 곳곳에 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동규한테 700억을 줘. 동규 지분 아니까. 라고 또 보이시죠? 이런 내용이 딱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동규한테 700억을 줘. 동규 지분을 내가 아니까. 동규 지분 아니까. 자, 보세요. 내가 동규한테 지분 아니까 700억을 줘. 응? 예. 뭐 이거보다 더 정확한 선명한 증거가 또 있나요? 또 있을까요? 예, 뭐 증거는 또 있습니다. 예. 곳곳에 뭐 나오지 증거야. 자,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동규 지분 뭐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유동규한테 돈을 준다라는 게 여기 또 나오죠. 또 있습니다. 자, 약속 클럽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죠. 누구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주고. 그런데 약속 그룹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약속 그룹 보면은 이런 약속 그룹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알려지기로는 약속 그룹은 요렇게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홍선근 이런 사람을 약속 그룹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약속 그룹에 유동규가 있네. 그것도 제1번에 와 있네. 자, 보이십니까? 유동규? 예. 이보다도 더 큰 증거가 또 있나요? 자, 뭐 증거는 많습니다. 유동규 뭐 부패 공무원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그렇지. 700억씩이나 떼먹는데 부패 공무원이지.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2025년이 되면은 투자 형식으로 해서 내가 돈 줄게. 누구한테 준다? 예. 유동규한테 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나무기를 통해 가지고 유동규한테 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재명이 어디 등장해? 김용원 어디 등장해? 정진상은 어디서 등장해? 자, 또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 본인 사업이야. 지금은 유동규 본인께 됐어. 이렇게 나오죠. 자, 심지어 이런 대목도 나와요. 자,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너무 시달려서 힘들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돈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돈 갖고 가. 내가 갖다 줄게. 근데 네가 말하는 다시마 회사 차려서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인수를 하겠냐? 그런 식으로 하면 형이 배임으로 주고 투자도 사업거리가 있어야지 하지. 그게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뭡니까? 다시마 회사 차려가지고 다시마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줘. 라는 식으로 유동규가 요구했다. 이 얘기죠. 이걸 김만배가 하고 있잖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 이처럼 유동규가 분명히 이 대장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거, 유동규가 돈을 해먹었다는 거, 뭐 거의 뭐 빼박이죠. 자꾸 검찰은 이 유동규가 받은 돈이 자꾸 이재명한테 갈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그게 아니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반증이 있죠. 유동규가 그 돈을 다 써버렸다. 지가 이재명 줬다고 말한 그 돈 실은 유동규가 여기저기 써버렸더라. 예, 그거를 지금 추적 중입니다. 추적이 웬만큼 됐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참 답답하죠. 예.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영학 녹취록만 좀 제대로 읽어봐도 기자들이 이재명 관련한 기사를 못 쓸 거예요. 왜? 누가 봐도 그 대장동에서 돈 벌어 간 거는 유동규예요. 뭐 다른 사람을 도저히 뽑을래 뽑을 수가 없어. 근데 자꾸 이재명 관련된 기사를 쓴다? 그거는 사실 그 진실을 우롱하는 거죠. 자기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꾸 이재명 죽이기에 자기가 동참하는 거 기자들이. 예. 너무나도 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의 기자들이 그런 양심 없는 짓을 하고 있죠. 특히 조중동, 요새는 서울신문도 그러더라. 진짜 서울신문이 그 호방건설인가 건설업체 넘어가더니 정말 회사 더러워졌죠. 더러워진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건족들, 재벌들이 언론사를 인수하면은 이렇게 언론사들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문화일보 뭐 안 봐도 뻔하죠. 헤럴드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들이 인수한 언론사들 정말 더러워집니다. 재벌들이 인수한 언론사 개판됩니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재벌들이 언론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드는 거. 특히 직종으로 따지자면 건설회사들은 절대 언론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팔아먹는 기레기, 기자들이 나쁘죠. 근데 영혼을 사는 놈들이 있어. 야, 돈 줄게. 네 영혼 팔아봐. 라고 사러 다니는 놈들이 있어. 기자의 영혼을 사러 다니는 놈들이 누구다? 그래, 건설업체들이라고. 재벌들이라고. 재벌과 건설업체들, 걔네들이 기자들의 영혼을 사가. 물론 파는 놈이 더 나쁜 놈이지. 기자라고 하면서 씨들. 자, 속상한데.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에 넘어갑니다. 네, 네 번째